자, 오늘 도해 우리 교재 60쪽에 있는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도해 22에서 25 확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시작합니다. 60쪽 도해 22에서 25 문장 배웠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우리 사실 1번, 2번 했었지만 다시 볼게요. 구는 그 자체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구는 2어절 이상 모여 있으면 무조건 다 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는 것은 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틀렸고,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주성분에는 서, 주 아니고 목, 보, 우리 이렇게 외웠습니다. 다시 주성분에는 서주, 목보였어요. 그러니까 X. 자, 3번 관형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죠? 자, 부사어는 용어뿐만 아니라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에 꾸며줄 수 있죠. 자, 부사어는 주로 용어를 꾸미지만 그 외에도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 꾸며줄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용어에 알맞은 것 바르게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 의존명사 앞에서 반드시 와야 됩니다. 자, 의존명사 앞에 반드시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뭐였어요? 관형어였어요. 자,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 타동사 나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그죠?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돼요. 그러면 주어가 되는 거니까 주체가 주어로 연결됩니다.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주로. 그거 뭐였어요? 조금 전에 위에서 봤어요. 부사어. 그죠? 문장의 필수 성분 개수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몇 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그럼 비읍은 서술어겠죠? 자, 그럼 감탄사에 해당하는 거 독립어였고요. 자,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가 붙은 애는 보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3번, 4번까지 가겠습니다. 3번, 4번.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물었어. 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건 부속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속 성분에 해당하는 거 뭐였어요? 서주, 목보, 관부독.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독립 성분은 독립이고, 자, 그럼 관부에 해당하는 거 꾸며주는 아이들이죠. 그건 뭔가요? 무엇이 되다? 얘는 보어예요. 할아버지와 많이 닮았어요. 닮다라는 건 누구와 라는 뭐가 부사어가 필요한데 선생님 그러면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니까 얘는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부사어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는 뭐예요?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꼭 필요해. 얘는 목적어니까 꼭 필요하지. 잘 어울린다. 얘는 서술어니까 꼭 필요해. 그러면 나는 어제 찬수를 만났어. 어제 찬수야. 어제 만난 거야. 어제 만난 거야. 그럼 이 어제는 뭐를 꾸며주나요? 만났다를 꾸며주는 뭐다? 부사어가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갑니다. 자,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 자, 이거 자릿수가 다른 하나는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릿수는 필수적인 성분들이 몇 개가 필요한가 그거 확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볼게요. 되다 아니다. 앞에는 뭐가 와요? 주어와 보어. 얘는 부사어. 녹아서 뭐뭐 해서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두 자리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쳤어요. 자, 의사가 주어, 병을 목적어, 고치다. 그럼 두 자리 필요하겠네요. 자, 3번 그 책은 주어. 아이들이 읽기에 알맞습니다. 그 책은요? 알맞아요. 어디에? 아이들이 읽기에. 그러면 얘도 뭐 하는데? 어디에 알맞는데? 얘는 부사어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이기 때문에 두 자리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아이들이는요, 선생님, 요거는 아이들이 읽는 거니까 여기 전체가 이 절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정규는 남들보다 밥을 많이 먹어요. 정규는 먹어요. 밥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두 개는 두 자리. 되겠어요? 나는 현성이를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깁니다. 나는 여기다. 자, 그러면 얘는 한 자리. 그 다음 현성이를 목적어 꼭 필요하잖아. 그럼 두 자리. 거기에 뭘로 여기대. 얘들아, 여긴다, 생각하다 이런 거는 주어, 목적어 외에 필수적 부사. 필요로 하는 몇 자리? 세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문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가 날아갔다. 어디 갔니, 영희는? 우리 지금부터 조용히 하자.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 분명하다.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있었어요? 자, 주어를 찾아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주어는 얘들아, 이가 혹은 이가가 생략되고 보조사, 은는 뭐 이런 거 붙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주어, 새가. 그 다음 영희는 어디 갔니? 해서 영희는 그 다음 우리 지금부터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우리잖아요. 그죠? 분명해요. 뭐가요?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 분명해.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선생님 누가요? 여기 지금 생략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5번에서 1번 봅시다. 기역과 디귿을 보면 주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어. 기역 볼게. 디귿. 기역에는 주격조사가 있었어. 그런데 디귿에선 주격조사 이 가가 없네. 생략될 수 있죠. 그죠? 어디에서? 요거 기역과 디귿을 비교해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럼 기역과 이번 리을을 해봤더니 주격조사 형태는 앞말과 관계가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기역에서는 새가였고 리을에서는 뭐였죠? 우리 반이 승리했 이잖아? 여기는 가고 여기는 이야. 그 말은 앞에는 뭘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가가 되고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가 붙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앞말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죠? 그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에 기역과 미음을 살펴볼게요. 기역과 미음. 자, 그러니까 미음을 보라는 거죠.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누가? 생략됐다고 이야기했지. 그럼 생략될 수도 있었지. 자, 니은과 디귿을 보면 주어의 위치는 이동할 수 있네. 영이 는이 어떻게? 앞뒤 순서 바뀌어서 뒤로 갔잖아. 이동 가능합니다. 자, 디귿과 리을을 보면 주어는 한 단어뿐이 아니라 절이 될 수 있네. 리을에. 선생님 주어가 어디야? 이만큼이 다 주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뭔데? 절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6번. 다음은 부사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여기에서 얘들아 서술어 찾아볼게. 날이다. 어떤 날? 푸른 날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 다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인 거지. 자, 그렇다면 얘가 뭐? 부사어로 쓰인 거죠. 눈이 부시게. 한방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어. 한방눈이 얘는 주어야 내리고 있어. 얘가 서술어야. 그럼 어떻게 내리는데? 펑펑 내리고 하늘에서 내려요. 그럼 얘도 부사어, 하늘에서도 부사어, 펑펑도 부사어야. 그러면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뭐가? 하늘에서, 하늘과 에서. 얘가 부사격 조사다. 부사격 조사. 에서 밑에 적어놓자.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펑펑은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게 아니라 얘 자체가 부사인 거죠. 자, 그래서 부사가 부사어가 된 겁니다. 정답이죠? 그는 너무 헌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샀어요. 뭐를요?
차를요. 그런데 그 차는요, 헌거래요. 그럼 이 헌은 관형사예요. 차를 꾸며주니까. 자, 그런데 너무라는 거는 너무 너무 헌 것인 거지. 너무 산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 얘들아. 너무 샀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는 샀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는 헌을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볼게. 영희는 엄마와 닮았어. 영희는 닮았다. 이렇게만 있으면 비문이래. 틀렸대. 반드시 뭐가 필요하대? 엄마와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영희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영희는 책을 읽는다. 해서 위에 거는 반드시 필요한 애고 얘는 빠져도 틀리지 않았어. 자, 그렇다면 니은은 기억 둘 다 부사어인데 기억 엄마와 니은의 취미로와 달리 필성, 즉 기억이 여기 엄마와는 필수 성분이군. 그렇죠. 선생님 반드시 없으면 어떻게 틀려지니까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 모든 것이 되었다.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된대. 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얘는 제가, 니은은 이가 붙어 있어요. 복격 조사 붙어 있으니까 얘는 보어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제로는 부사어예요. 왜?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자, 그렇지만 어떻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선생님, 의미가 똑같은데 얘네 둘이 문장 성분도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말은 얘들아 참고로 알아두세요. 교착어라고 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어떤 조사가 붙느냐, 교착이 붙는다, 끼리끼리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떤 조사와 붙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성분 달라져. 그 애가 어떤 역할이 달라져. 되겠어요? 즉 무슨 어라고 얘기하는 주어가 되느냐, 목적어가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은 또 부사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알 수 있어? 뭐가 결정해 준다고? 조사가. 그래서 조사가 달라지면 얘들은 성분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 이번에는 65쪽에 도해 26에서 28 문장 두 번째, 어떤 문장이냐, 혼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냐, 혹은 아는 문장이냐, 이런 것들 확인하는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홑 문장에서는 부속 성분이 쓰이지 않는다. 아니요, 부속 성분은 관계가 없어요. 그죠? 홑 문장에서도 부속 성분 쓰입니다. 그죠? 영희는 예쁘다. 어떻게 예쁜데? 참 예쁘다. 영희는 매우 예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참이나 매우가 뭐가 돼? 부속 성분이고 얘는 주어 한 번, 서술어 한 번이니까 혼문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쓰이지 않는다는 X입니다.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서 관형절은 은, 던, 을을 붙어요.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이야기했어.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써볼까? 은, 는, 던, 을. 외우자. 그 중에서 은은 생략될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여기 틀렸어요.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서술절에는 별도의 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형식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4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 뒷절이 순서 바꿔도 되죠. 대조 가능해요? 근데 원인과 결과. 얘들아, 원인과 결과는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잖아.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가 돼야 되잖아. XX, OX.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다음 문장의 종류를 쓰세요. 그랬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에 갔어. 자, 그는 주어, 서술어 찾았어. 갔어. 그런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2번에 1번. 그가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이가 붙었어. 그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도록. 선생님, 이게도록 우리 여러 번 외웠었잖아요. 이거 뭐 하면서 이런 거 다 뭐예요? 부사
형 전성어미 붙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부사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돼. 됐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인우는 공부는 못하지만 인우는 부지런한 거지. 인우는 공부 못해? 인우는 부지런해. 그럼 여기 인우는 똑같으니까 생략된 거고.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어진 문장이지. 서술어잖아. 인우는 공부를 못해? 하지만 인우는 매우 부지런한 거야. 그게 이어졌지. 어떻게? 대등하게. 대조의 의미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자, 3번. 우리는 얘가 주어, 서술어 어디 있어? 바라고 있어. 우리는 바란데. 그런데 무엇을?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자, 그러면 이 안에 주어와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고 거기다가 기 붙으면 얘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 외워야 돼. 명사절을 어떻게 있어? 아는 문장이야. 됐지? 외우셔야 돼요. 자, 3번 갑니다. 자, 직접 인용절에는 이건 우리는 1학기 때 확인했던 겁니다. 라고 붙어요. 간접에서는 고 붙어요.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홑 문장이 어떻게 해요? 연결어미에 의해서 결합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 중 홑 문장인 것은, 홑 문장은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 요렇게 관계 맺는 것이 몇 번? 한 번이요. 자, 그럼 찾아볼까요? 주어, 서술어. 선생님이 주어는 밑줄 치고요. 서술어는 네모할게요. 같이 따라오세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네. 어라? 몇 번? 2번 됐잖아. 그럼 얘는 2번 됐어. 그럼 얘는 뭐야? 겹문장이야. 자, 볼까? 봄이 오다. 주어, 서술어. 새싹이 주어, 돋아난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 마찬가지. 2번 됐어. 내가 주어, 아이고, 밑줄. 받았다, 서술어. 다른 거 있어? 없지. 얘는 목적어잖아. 그럼 이건 뭐야? 한 번이네. 그럼 답은 몇 번? 3번 되고요. 4번 한 번. 4번, 5번 확인할게요. 눈이 주어, 내리지만 서술어. 날씨가 주어, 따뜻하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 관계 몇 번? 2번 맺었네.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자, 우리는.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는이 생략되어 있지. 등반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등반을 한 거죠. 그럼 여기 서술어. 우리는 주어, 일어났다, 서술어. 그럼 여기는 생략된 우리는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주어, 서술어.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2번 나타난 이어진 문장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철이는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떨어졌대. 자, 그럼 볼게. 우리 주어 어디 있어요? 경철이는. 얘가 주어. 경철이에 대한 설명 어디 있나요? 떨어졌어. 이거 서술어예요. 그리고 경철이는 공부를 안 했어. 서술어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경철이는 공부 안 하다랑, 그 다음에 경철이는 시험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선생님, 이렇게 좀 간단하게 했었어. 요 2문장이 이어져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가 된 거지. 뭐뭐 해서라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어져 있는 거야? 이어진 거야. 그치? 주어, 서술어니까 그게 이어져 있는데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야. 이거 순서 바꾸면 돼. 앞뒤 바꿔볼까? 경철이는 시험에 떨어져서 공부를 안 했어. 아니지. 그렇게 되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지. 어떻게 된 거야? 절대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어떤 관계예요? 대등인가요? 종속인가요? 그렇죠. 바꿀 수 없으면 얘는 뭐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 볼까? 보이니? 자, 1번. 앞절이 뒷절 속으로 이동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앞절과 뒷절은 나열의 관계로 결합된다. 적절한 거 묻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어떻게 부사절로 안으로, 속으로, 아는 문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볼까? 경철이는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떨어졌어. 공부를 안 해서 볼까? 그러면 한번 해볼게. 경철이는 시험에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어.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공부를 안 해서라는 게 어떻게 들어간 거야? 부사절처럼 들어간 거야. 얘들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로 왔다 갔다 가능해져요. 자,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자, 앞절과 뒷절은 나열이야. 나열이야? 아니,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인과라고 이야기했어. 그치? 뭐 앞이 원인, 뒤가 결과.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고요. 자, 앞절과 뒷절을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의미적으로 대칭? 아니, 이건 대칭이라는 건 대등이라는 건데, 이거 대등 아니고 종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답은 3번. 됐어요? 5번에서 어려웠던 건 1번과 헷갈리느냐 였어. 그래서 1번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6번 갈게요. 자, 보기에 A부터 D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어 봅시다. 용희 어머니께서는 네 동생은 착해 라고 말씀하셨대. 자, 영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이 착하다고 말씀하셨어. 직접 인용이고요. 얘는 간접 인용이에요. 라고 고. 자, 요거 달라졌고요. 네가 내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따옴표 없어졌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다른 학교에서 내신으로도 요거 변형해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럼 볼게요.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간접으로 할 거예요. 그럼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그러니까 이거 간접이냐? 아들이 어제 내일로 가야 돼?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이 말하는 순간은 오늘이야. 말하는 순간은 오늘이라고. 자, 그러면 어제의 내일이니까 그럼 여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막 애들 헷갈린다. 오늘이지. 아들이 어제 저에게 오늘 사무실에 계십시오가 어떻게? 평이하게 바뀝니다. 있으라고. 오늘 있으라고. 자, 그럼 C 봅니다.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폰 메시지를 꼭 남겨라 라고 나에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직접 인용해서 나는 누구예요? 언니예요. 그죠? 그럼 그 언니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죠? 언니는 어제 자기의 되겠습니다. 안 되네. 자, 그럼 자기의. 1번인데 자기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 이것이 아니라 남기라고 이렇게 바뀌어야죠. 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끝났고요. 자, 도해 지나가서 그러면 우리는 실전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